지금부터 여러분하고 2018년 6월 23일 날 시행한 서울시 지방직 구급농업직 공무원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입니다. 그리고 과목은 재배학개론이죠. 그래서 참조는 2018년 신지원 손동훈 교수 최근 개정판 수록 그리고 실강 및 동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도 출제가 거의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분석을 해보니까는요, 아주 평이한 문제인데 약간 지방직의 특색을 살려서 취업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는데, 그 취업적인 문제는 취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강의 시간에 해줬던 내용을 충실히 상기하시면은요, 답은 깔끔하니 보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고득점을 알 수 있는 전공 과목 재배하고 식용작물에서만큼은 저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은 고득점을 하셨다고 전부 아주 쉽게 무난하게 시험 문제를 소화해냈다고 이렇게들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지방직 서울시 말고 국가직하고 지방직 시험을 봤던 분들도 합격을 해서 최종 면접까지 이렇게 다 합격했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주시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언제 발령받습니다. 어떤 분은 지방직 합격하고 지금 일본에 여행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이 시험 문제도 지금 현재 시험을 직접 보신 분들에 의해서 저에게 전달되었던 것을 갖다가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설을 해드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봐봅시다. 이제 문제 1번에 보면은 식물의 수분과 수정 및 그랬습니다. 식물의 수분과 거기에서 수정 및 종자 형성에 대한 설명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장 옳은 것은 참조를 해보니까 우리 교재 여기 신정 교재에서 교재 페이지 그럽니다. 95쪽에서 거기에서 보면은요 94에서 95쪽이라고 해볼까요? 94에서 95입니다. 5쪽에 있는 거기에서 수분 수정 및 결실 그럽니다. 수분 수정 및 결실 부분에 수록되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인강에서도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1번의 모문을 봐볼까요? 중복수정은 주로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나자식물은요 거시식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복수정은 주로 피자식물에서 발생한다, 속시식물에서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니까요 중복수정 그럽니다. 중복수정은요 속시식물 중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속시식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속시식물이라 그러면은요 피자식물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나자식물이야 속시식물 피자식물에서 나타난다 그럽니다. 식물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거기는 거시식물 나자식물에서 발생한다 해가지고 틀렸죠. 두 번째 주로 그랬습니다. 거기 2번은요 자가수정 작물은 차홍이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은요 자가수정 작물은 그러죠.
주정 약물은 그러면은 교재 94쪽오면 자식성 약물과 타식성 약물의 수분 기구 시스템의 비교가 나와 있지요. 그러면은 타식성 약물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 차웅 이주가만 들어있습니다. 암구루와 숫구루가 서로 다른 그랬습니다. 그러면 암꽃과 숫꽃도 다른 개체에 있겠죠. 그래도 거기에도 암술과 수술이 다른 꽃 속에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또는 개체 속에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개체 속에 들어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생긴다 그럽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요 시금치가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시금치, 삼, 호프, 아스파라거스 그럽니다. 이것은 주로 타가수정 약물에 해당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그랬습니다. 웅해선숙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웅해선숙 작물 그러죠. 그랬을 때는요 수수르 꽃이 암수르 꽃보다 먼저 성숙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또는 개화한다 이렇게 봐봐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옥수수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예를 들면은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웅해선숙, 딸기, 양파, 마늘 등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타가수정 작물은요 차가불합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요 불화합성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같은 개체 꽃 사이의 수분이 어려워 그랬습니다. 총자가 생기기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은 호밀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메밀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 호밀 같은 경우는 차가불합성, 그리고 호밀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리고 메밀 같은 경우에는요 또 우리가 이영화주형 그럽니다. 그리고 비축과 등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잡아보세요. 주로 거기에도 2번은요 차가수정 약물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한다? 타가수정 약물로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도 3번 수정 과정에도 정세포 2개와 그랬습니다. 극핵이 결합하여 배유액을 형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중복수정했을 때요 배2N이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한 개의 정세포가 그랬습니다. 한 개의 난세포가 그러더라. 난세포의 핵이 만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배유는 그랬습니다. 3N이죠. 또 다른 한 개의 정세포 N과 그랬습니다. 2개의 극핵세포 그랬습니다. NN이 만나서 이렇게 돼야겠죠. 그런데 거기에도 뭐가 나더 정세포 2개와 극핵이 결합 배유액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보면은
한 개의 정세포와 두 개의 극핵으로 표시하는데 그 부분이 틀려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4번 단위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3번이라고 예문해 봅시다. 4번 여기는 뭐가 틀렸다고? 피자식물이라 그랬는데 나자식물이라 이다 틀렸다 이 소리죠. 그리고 단위 결과는 종자가 형성되지 않아도 그랬습니다. 종자가 형성되지 않아도 그랬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과육이 발육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핵 그럽니다. 시 없는 그랬습니다. 과실 열매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된다 그러면은 이랬을 때는요 상품성이 대단히 높아지겠죠. 그래도 또 단맛도 증가하고 상품성도 증가하고 그래서 크기도 커지고 그러므로 얘도 우리는 인위적 단위 결과를 유도한다 그럽니다. 그래도 옳은 것이 4번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문제 2번 보니까요. 일대접종 육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설명으로 그랬죠.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일대접종 육종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참조를 해보면은요 교재 그럽니다. 거기에서 보면은요 187쪽에 보면은요 (187쪽부터) 수록되어 있는데 일대접종 품종의 이점이 나옵니다. 이점에 대해서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대접종 이종의 품종에서 1번 잡종강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육종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잡종강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육종법이다 옳은 소리입니다. 두 번째 조합 능력을 검증하여 우수한 교배질을 선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으로 가볼까요? 답이 3번인데요. 잡종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량이 높고 그럽니다. 높고 균일한 냉단물을 얻을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얻을 수 있으며 그랬죠. 또한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우석 유전자를 이용하기에 유리하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종자기사, 산업기사를 시험을 봤던다라면요. 일대접종 품종의 유전형질이 헤테로 잡종이더라도 품종으로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균일성 이것이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생산물의 균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해갖고 틀린 답으로 나왔죠. 그래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럽니다. 웅성부림성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채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웅성부림성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불합성을 이용할 수도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웅성부림성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작물은요.
바로 옥수수가 그럽니다. 옥수수는 그럽니다. 수꽃이 수정 능력이 없는 태화하는 암꾸루 개체를 이용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은 씨앗 채종을 할 때 같은 개체끼리 자가 수정이 되어서 자식 약세를 방지할 수 있다 아이들입니다. 그러면은 태화하지 않았으면은요 우리가 일일이 채종을 하는데도 수꽃을 제거하는 작업, 재웅 작업이 필요하더라 아이들이죠. 그러면은 그 재웅 작업을 하려면 노력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면은 씨앗 값이 비싸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기 때문에 웅성부림성을 이용한다. 두 번째 자가불합성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약물은요 배춧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배춧가는요 우리가 배춧가는요 네 어미계통을 이용하죠. A계통, B계통, C계통, D계통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S1 곱하기 S2, S2이랍니다. 유전계열이. 그래도 거기가 자가불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S3, S4, S4하고 또 교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교잡하고 당교잡을 해서 복교잡을 한다 그랬죠. 그래도 복교잡을 해서 어미개체나 아비개체나 모두 다 체종을 할 수 있어서 체종량을 많게 한다 이 소리입니다. 기억이 다 나실 줄로 압니다. 그래도 답은 문제 2번에 3번이 들려있네요. 문제 3번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깔끔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시험 문제는 쉽게 풀어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수업에 충실했었다면요. 교재에 충실하고 수업에 충실했다면요. 실강이든 동강이든요. 그래도 고득점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소리가 나오겠죠. 해당 문제 한번 작물의 생육에 관여하는 그랬습니다. 작물의 생육에 관여하는 그랬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하여 농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그랬습니다. 가장 옳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않는 것은 그랬죠. 그러면은 이것은요 참조를 해 보면은요 교재 그랬습니다. 페이지 그러죠. 거기에도 교재 페이지를 보면은요 이산화탄소에 관한 344쪽에서 345쪽에 수록된 내용이더라 이들입니다. 수업했을 때. 그러면은 1번 봐볼까요? 포화점 이전까지는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광포화점이나 이산화탄소 포화점이나 온도 포화점이나 그럽니다. 보상점 이상이 되었을 때 이상에서 계속 광합성량이 증가하여 어느 최고 정점에서 더 이상 도달하지 않는 점을 광포화점 또는 이산화탄소 포화점, 온도 포화점이라 하지요. 그러면은 그 포화점까지는요. 광합성 속도가 증가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광이 강할수록 어느 한도까지 증가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지당 입 주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그럽니다. 그 부분은 2번이 틀려있네요. CO2 농도를 갖다가 수업 시간에 제가 연상을 하라 그랬죠. 뭐라고 연상을 했어요? 광합성이 활발한 조건은 그랬습니다. 활성 조건은 그랬죠. CO2 농도가 낮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이 억제 조건은 그랬습니다. CO2 농도가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또는 이런 이야기도 했죠. 호흡이 왕성할 경우에는 CO2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뿌리, 지면 가까이 있는 뿌리 같은 경우는 호흡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이 활발해지니까 CO2 농도가 높아지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2번 봐보세요. 지상입 주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입이 무성한 여름철에는 그럽니다.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CO2를 흡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산소를 방출해내죠. 그러니까 CO2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나 가을에는 잎이 없잖아요. 그래도 광합성을 못하니까 오히려 여름보다 봄에도 여름보다 가을에도 겨울 사이는 CO2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거기에도 잎 주변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잎이 묻어간 여름철이 가을철보다 낮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뭘로 고쳐라? 이병 CO2 농도가 낮다로 고쳐져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표면의 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농도는요, 바로 이산화탄소는 무거워서 가라앉은 성질이 있더라 그랬죠. 그래도 가라앉기 때문에 지면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일수록 CO2가 농도가 높아집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면에도 멀어진 지상부일수록 CO2 농도가 낮아지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먼 공중의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숙탭이나 또는 미숙구비 등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촉진시킨다. 예를 들면은요, 토양에다가 미숙유기물을 주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미숙유기물을 분해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토양 미생물들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토양 미생물은 산소를 갖다가 호기적으로 산소를 흡수 이용을 하고 CO2를 호흡에 의해서 분해작용해서 CO2를 발생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토중에서는요, 토양 속에서는 CO2 농도가 높고 대기는 상대적으로 CO2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므로 기체의 확산작용은 높은 곳에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탄단12 효과가 가장 좋은 안전한 대책은 미숙유기물 시용을 합니다. 그래도 미숙탭이거나 구비 등은 또는 낙엽, 녹비를 시용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촉진되어서 CO2 농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이걸 더 나가면 탄단12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그 예에도 이제 식생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광합성 그리고 또 바람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바람은 그랬습니다. 대기 중에는 살랑살랑 불어주는 연풍, 미풍, 순풍 즉 3 내지 4m/s 이하 그랬습니다. 그 바람은요, CO2 농도 불균일을 예도해줘도 광합성에 좋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없는 시들 예배 온실 하우스 속에서는요, 그 바람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CO2가 부족하기 쉬운, 즉 광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 요인 중에서 CO2가 가장 큰 제한 요인이 돼서 탄단12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은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상입 주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입이 무성한 여름철이 가을철보다 높다 그랬는데 반대로 여름철이 가을철보다 낮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답이 되겠죠. 문제 4번입니다. 이제 문제 4번을 보니까 유전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문 4번입니다. 유전변이 중 양적 경질과 변이 중 양적 형질과 질적 형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그랬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그랬죠. 유전 변이적 양적 연질과 친척 연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참조를 한번 봐볼까요? 교재 그랬습니다. 페이지. 저하고 공부한 사람은 질적 영질과 양적 영질이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잡아주었죠. 그래도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연독변이다 불연독변이다 그게 가장 잘 놀려진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했었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은요 페이지 교재 그러면은요 83쪽에서 84쪽에 수록되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형질과 변이에서 여기에 수록되니까 참조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양적 영질, 질적 영질을 갖다가 우리는 비교를 해봤다 이 소리입니다.